그날 나는 창고 문을 열자마자 피가 멎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내 5살 아들 민준이가 그 좁디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숨이 멎어 푸른 입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장난감처럼 보이는 작은 손전등 시누이가 놀라게 해주려고 라고 웃으며 말한 바로 그 물건. 언니, 재미있지? 민준이가 깜짝 놀랄 줄 알았어.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내 가슴을 찌르는 독침이었다. 나는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 지옥에서 나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 불꽃이 모든 걸 태워버릴 테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꿈속에서 들려왔다. 그날 오후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왔다. 손에는 민준이의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봉지와 시어머니가 부탁한 김치 재료가 들려 있었다. 우리 집은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집 그곳은 항상 이렇게 소란스럽고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누이 혜진 언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그림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언니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혼이었다. 언니라는 호칭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면 항상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집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민준이가 평소처럼 전마 하며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부엌에서 시누이가 싱크대에 기대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장난기 어린, 비밀을 간직한 듯한. 민준이는 어디 갔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복도 끝에 작은 창고를 가리켰다. 놀고 있어? 깜짝 놀라게 해줄게. 따라와.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웃으며 따라갔다. 가족 놀이라고 생각했다. 혜진 언니는 가끔 이런 장난을 치곤 했다. 민준아, 엄마 왔어. 그녀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숨소리조차 없는 고요함이었다. 민준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했다. 민준아. 민준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달려들었다. 공기가 답답했다. 창고는 옷가지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시누이가 문을 잠갔던 거였다. 놀라게 하려고 10분만 넣어놨어. 재미있지? 그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를 안아 올렸다. 그의 몸은 차가웠다. 폐가 압박되어 호흡이 멎은 거였다. 그 좁은 공간에서 공기가 부족해. 나는 울부짖었다. 왜 그래? 언니, 이게 무슨? 시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장난이야. 과민 반응이네. 민준이가 깨어나면 웃을 텐데 하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나는 그의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늦었습니다. 질식사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남편 태호는 출장 중이었고 전화로 소식을 듣고 날아왔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혜진아, 내가 왜 그랬어? 라고 했지만 혜진은 여전히 웃었다. 엄마, 제가 왜요? 장난이었어요. 이 며느리가 너무 약해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서 있었다. 민준이의 작은 관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혜진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할 테고 가족은 가족을 보호한다. 한국에서 이런 집안일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서 나는 시누이를 마주쳤다. 그녀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눈물 한 방울 없이 서 있었다. 미안해, 동생. 민준이가
안 됐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다. 오히려 승리감이 스며 있었다. 왜 그녀는 나를 증오할까? 결혼 초기부터 그녀는 나를 적대시했다.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여자였고 태호를 훔쳤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장난이 내 모든 걸 앗아갔다. 아들. 내 유일한 빛. 장례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태호의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원룸으로 피신했다. 거기서 밤을 지새우며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복수의 계획이 싹텄다. 단순한 폭력은 아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걸 빼앗아야 한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자유.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고통이 내 것처럼 깊어야 한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가족 내 사고로 치부될 거예요. 그래, 법은 가족을 보호한다. 하지만 나는 지킬 게 없다. 이제부터 나는 그림자가 될 거다. 며칠 후 태호가 나를 찾아왔다. 여보, 집에 가자. 혜진이도 후회해. 그의 눈은 피곤했다. 그는 항상 중간에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후회. 그녀가? 민준이가 죽었어. 나는 소리쳤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잖아.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메스껏 느껴졌다. 나는 태호를 밀어냈다. 너도 그녀 편이야. 그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그날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진짜 복수는 혜진에게서 시작된다. 나는 혜진의 일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SNS에 자신의 삶을 과시했다. 고급 카페, 여행, 친구들. 하지만 그 뒤엔 외로움이 있었다. 35살,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린 딸. 그녀의 약점은 바로 그거다. 가족의 사랑, 사회의 시선.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녀는 태호의 여자친구를 빼앗으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 스캔들이 왜 묻혔을까? 시어머니가 덮었다. 그 비밀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엄마가 갚아줄게. 복수는 천천히, 깊게. 그녀가 내 고통을 알게 될 때까지. 민준이가 태어난 날, 병원방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호가 내 손을 잡고 우리 아들 예쁘네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퇴원 후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집,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그곳은 아름다웠지만 나에겐 감옥이었다. 시누이 혜진은 첫째 며느리로서 모든 걸 쥐고 흔들었다. 동생, 민준이 재우는 법 제대로 배웠어? 시골 출신이라 그녀의 말은 항상 가시였다. 결혼 전 나는 태호를 사랑했다. 대학에서 만난 그는 부드럽고 야심차 보였다. 그의 가족은 부유했다. 아버지는 은퇴한 기업인, 어머니는 문화센터 강사, 혜진은 그 안에서 공주처럼 자랐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20대 후반, 그녀는 큰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실패했다.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고 어머니는 나를 탓했다. 내가 태호랑 결혼 안 했으면 혜진이가 더 잘 됐을 텐데. 처음 들은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가 3살이 됐을 때 갈등이 본격화됐다. 혜진은 집에 자주 왔다. 민준이 좀 봐줄래? 언니 바빠오. 그녀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곤 했다. 처음엔 고마웠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민준이는 울었다. 이모가 무서워돼? 혜진은 민준이에게 전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속삭였을까? 나는 태호에게 말했다.
언니가 이상해. 그는 웃었다. 가족이잖아. 오해야, 오해. 그 단어가 내 인생을 망쳤다. 어느 날 혜진이 집에 와서 큰 소란을 피웠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이었다. 술에 취해 그녀는 나를 향해 소리쳤다. 너 때문에. 태호가 날 버렸어. 내가 꼬리치지 않았으면 나는 놀라 물러섰다. 태호가 끼어들어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알았다. 그녀의 증오는 깊다. 나를 원망하며 산다. 시어머니는 혜진이 힘들어. 이해해라고 했다. 이해. 민준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 집안의 희생양이었다. 민준이 4살 때 우리는 이사했다. 태호의 승진으로 강남 아파트로.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왔다. 엄마가 보고 싶대. 그녀는 민준이에게 선물을 주며 다가왔다. 장난감, 옷. 하지만 그 안에 숨긴 건 독이었다. 민준이가 지모가 싫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왜? 혜진이 민준이의 장난감을 숨기거나 일부러 울게 만들었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다. 한국에서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장난. 깜짝 놀라게. 나는 창고에서 민준이를 꺼내며 혜진의 얼굴을 봤다. 그녀의 눈에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이제 내가 알겠네. 가족이란 게 뭔지 라는 듯한 표정. 그 후 경찰이 왔다. 혜진은 아동학대 의도 없음디라고 진술했다. 증인. 시어머니가 장난이었다고 증언했다. 사건은 종결됐다. 불의로 나는 법정 밖에서 울었다. 태호는 이제 그만해. 새로 시작하자라고 했다. 새로. 민준이 없이. 나는 원룸에서 홀로 지냈다. SNS를 뒤지며 혜진의 삶을 봤다. 그녀는 여전히 웃는 사진을 올렸다. 행복한 일상, 가짜다. 나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민준이 어머니예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삭제됐다. 그녀의 친구들이 지웠다. 복수는 이렇게 쉽지 않다. 나는 직장을 구했다. 이전에 포기했던 그래픽 디자이너 일, 혜진과 같은 분야? 아이러니했다. 그녀의 클라이언트를 뺏을 수 있을까? 아니, 더 깊게. 그녀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 대학 동창에게 연락했다. 혜진 씨 과거 알아? 오래된 이야기였다. 혜진은 태호의 첫사랑을 배신했다. 그녀가 바람을 피웠고 태호가 알았지만 어머니가 덮었다. 그 스캔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혜진의 커리어는 끝장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민준이의 죽음이 1달 지났다. 내 마음은 상처로 물들었지만 그 상처가 무기가 될 터였다. 복수는 인내다. 그녀가 내 고통을 느끼게 할 때까지. 약 1050자. 밤이 깊어갈수록 내 머릿속은 민준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울음으로 변했다. 창고의 어둠이, 혜진의 웃음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직장에 나가서도 컴퓨터 앞에서 그녀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훔쳐봤다. 그녀의 스타일은 화려했다. 하지만 그 안에 빈틈이 있었다. 표절 의혹. 나는 그걸 파고들었다. 익명 팁으로 디자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디자이너, 과거 표절 이력 있음. 반응이 왔다. 혜진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 나야. 혜진,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뭐야, 그 소문. 내가 한 거지. 나는 차갑게 웃었다. 언니, 민준이 기억나.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건 사고야. 왜 자꾸. 나는 문을 쾅 닫았다. 하지만 그 만남이 내게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는 약해지고 있다. 태호와의 이혼은 순조로웠다. 재산 분할 없이 그냥 헤어졌다. 그는 미안해 라고만 했다. 그의 가족은 나를 버렸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내가 과해라고 했다. 과하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나는 그들의 전화를 차단했다. 이제 자유다. 복수를 위한. 나는 혜진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의 카페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친구를 사귀었다. 혜진 씨 동생이에요. 거짓말. 그 친구 하나가 말했다. 혜진이 요즘 스트레스 받아. 클라이언트가 떠났대. 좋다. 혜진의 약점은 외로움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익명 편지를 보냈다. 혜진이가 민준이를 죽였어요. 증거 첨부 과거 스캔들 사진. 시어머니가 알게 됐다. 파티에서 혜진이 울며 나왔다. 엄마, 왜 믿어? 그 소문이 집안을 흔들었다. 태호가 나에게 전화했다. 이게 내 짓이야? 그만해. 나는 끊었다. 내 심리는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친구들은 너 변했어 라고 했다. 변한 게 아니다. 깨어난 거다. 민준이의 죽음이 나를 재탄생시켰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혜진의 은행 기록을 해킹했다. 불법이지만 상관없다. 그녀의 빚이 많았다. 실패한 프로젝트로. 나는 그 클라이언트에게 연락했다. 혜진 씨가 사기쳤어요. 증거. 내가 조작한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 혜진의 수입이 끊겼다. 그녀는 다시 왔다. 이번엔 울면서. 도와줘. 동생, 나 파산할 것 같아. 나는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민준이 도와줄까?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정말 미쳤어? 미쳤다. 내가 날 미치게 했어? 그녀가 가고 난 후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복수의 맛. 하지만 이건 시작. 그녀가 내처럼 모든 걸 잃어야 한다. 자유, 가족, 미래. 한 달 후, 혜진은 직장을 잃었다.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해고됐다. 소문 때문. 그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SNS에 힘들어요 라는 포스트. 좋아요는 적었다. 나는 그 포스트 아래에 정의가 왔네 라고 달았다. 그녀가 나를 신고하려 했지만 증거 없음. 경찰은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이런 건 묻힌다. 내 삶은 변했다. 새 직장에서 승진했다. 동료들은 나를 강인하다고 했다. 하지만 밤에 민준이 꿈을 꾼다. 엄마, 왜? 죄책감. 아니. 이 복수는 민준이를 위한 거다. 혜진의 다음 타깃은 그녀의 명예. 나는 기자에게 팁을 줬다. 디자이너 혜진, 아동학대 과거 기사가 나왔다. 작은 지역 신문이지만 퍼졌다. 혜진의 전화가 울렸다. 친구들이 끊었다. 그녀는 고립됐다. 내 고통처럼. 혜진의 눈빛이 변한 건 그 기사 후였다. 그녀는 나를 쫓아다녔다.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 그만해. 내가 뭘 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지나쳤다. 언니, 민준이 느껴보라고. 그날 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혜진이가 병원에. 내 탓이야. 탓. 웃기지 마. 나는 병원에 갔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팔에 깁스. 죽고 싶었어. 내가 날 죽이네.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처음으로. 하지만 동정. 없다. 나는 속삭였다. 아직 안 끝났어. 민준이가 기다려. 그녀는 몸을 떨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늦었다. 나는 나왔다.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그녀의 마지막 보루, 어머니,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 나는 과거를 털어놨다. 혜진 언니가 민준이를 일부러 증거? 녹음된 대화. 내가 몰래 한니 시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그럴 리가 하지만 믿었다.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혜진을 버렸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쳤어. 혜진은 무너졌다. 거리로 나왔다. 노숙자처럼.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녀의 삶이 내 과거처럼 됐다. 빈곤, 고립. 태호가 나에게 왔다. 혜진이 불쌍해. 그만 그는 무릎 꿇었다. 우리 다시 나는 웃었다. 너도 배신자야 이 그는 같다. 이제 남은 건 혜진뿐.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익명으로 편지. 항복해. 아니면 더 이 그녀는 답했다. 죽인다. 쉽지. 나는 그녀를 유인했다. 민준이의 장소, 공원. 오라고 그녀가 왔다. 창백한 얼굴. 끝내자 나는 말했다. 민준이처럼 느껴봐 나는 그녀를 창고로 데려갔다. 옛집의 그 창고. 그녀는 떨었다. 안 돼, 하지만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10분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나는 타이머를 봤다. 민준이처럼. 하지만 풀어졌다. 왜? 죽이면 끝. 그녀가 살아서 고통받아야. 그녀는 나왔다. 헐떡이며. 넌 악마야, 악마. 내가 만들었어. 그 후 혜진은 정신과에 갔다. PTSD. 그녀의 삶은 끝났다. 디자인. 불가능. 가족. 버림. 나는 지켜봤다. 승리감. 하지만 빈 껍데기. 민준이가 없으니까. 혜진의 병원 퇴원 후 그녀는 사라졌다. 서울을 떠났다. 소문에 따르면 지방으로.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했다. 추적 앱으로 그녀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부산. 작은 원룸. 그녀의 일상은 처참했다. 파트타임, 편의점. 과거의 화려함은 없다. 나는 그곳으로 갔다. 우연히 이 카페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왜 왔어? 인사하러 우리는 앉았다. 긴 침묵. 왜 날 미워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민준이부터. 그녀는 울었다. 그날 난 질투했어. 내가 행복해서. 태호가, 민준이가. 나한테 없는 것. 그녀의 고백. 깊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대를 짊어졌다. 실패할 때마다 나를 탓했다. 내가 태호를 가로채서. 하지만 그건 변명. 나는 일어났다. 늦었어.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끝났나? 아니. 그녀의 고백이 내 상처를 건드렸다. 나도 가족을 잃었다. 태호, 시어머니. 나는 태호를 만났다. 마지막으로 그는 후회했다. 혜진이 미쳤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 나는 용서 안 했다. 민준이를 돌려줘. 불가능. 혜진이 다시 연락했다. 도와줘. 죽을 것 같아. 나는 갔다. 부산. 그녀의 원룸은 지저분했다. 왜? 끝내자. 제대로. 그녀는 칼을 들었다. 나에게. 죽여줄게. 나는 피했다. 싸움. 그녀의 팔에 상처. 피 흘림. 경찰이 왔다. 자해. 그녀는 나를 지목. 이 여자가. 하지만 증거 없음. 그녀는 구속됐다. 과거나
현재. 재판. 나는 증언. 그녀가 민준이를 과거 사건 재개. 혜진은 유죄. 감옥 5년. 그녀의 눈물. 동생. 미안, 나는 봤다. 진심.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음. 재판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텅 빈.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복수의 끝을 알렸다. 혜진은 사라졌다. 5년이 그 안에 그녀는 변할까? 나는 모른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결혼, 새 남자. 하지만 민준이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 태호는 재혼했다. 행복하다 소문. 시어머니는 병들었다. 후회로. 나는 민준이 묘지에 간다. 매주. 엄마가 갚았어, 바람이 답한다. 복수는 공정했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내 영혼의 일부가 죽었다. 혜진처럼. 이제 나는 산다. 상처 안고. 한국의 여자처럼 강하게. 하지만 밤에 그녀의 울음이 들린다. 미안해, 용서. 언젠가. 하지만 지금은 잊지 않는다. 그 창고의 어둠을. 가족의 배신을. 그리고 잃어버린 빛을.